이거 하나로 마케팅 뉴스 끝. 12월 셋째 주 마케팅 뉴스 총정리. 12월 11일 마케팅 뉴스. 1.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폭탄 피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수천억 원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이 H&B 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 결정했다. 2. 이용후기 규제 풀어 의료 플랫폼 활성화한다. 공정위는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3. 틱톡의 3040대 확 늘었다. 틱톡은 숏폼 사용자층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올해 30대와 40대가 관심 갖고 있는 30대, 직장인, 취준생, 부부생활, 워킹맘 등의 해시태그 조회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4.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가격을 인상한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8일부터 기존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약 43% 인상된다. 신규 회원은 이날부터 14,900원이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최소 30일 동안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 5. 틱톡 전성시대 마이크로블로깅 앱 고정. 데이터 AI는 2024년 모바일 시장에 대한 5가지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틱톡이 캔디 크러쉬 사가를 제치고 역대 최고 소비자 지출액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X나 스레드와 같은 마이크로블로깅 앱 시장이 하락세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6. 네이버 2년 만에 영화 취향 추천 서비스 접는다. 네이버가 영화 취향 추천 서비스를 2년 만에 접는다. 2021년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가 네이버 영화 서비스에서 좋아요 버튼을 누른 영화 정보를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해줬다. 7. 이커머스 모바일 선물하기 잘 팔린다. 이커머스의 모바일 선물하기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고물가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연말을 맞아 선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모바일 선물로 뷰티, 유아동 용품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2일 마케팅 뉴스. 1. 인스타 페북 떠나는 이용자들. 광고뿐인 서비스와 무리한 수익화 시도로 메타의 이용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의 MAU는 약 1865만 명으로 집계됐다. 8월 1925만 명에서 9월 1901만 명, 10월 1885만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의 11월 MAU는 894만 명으로 900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 2. 유튜브 구독료 올린 구글 망 무임승차 논란 불붙나. 구글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를 42.6% 인상했다.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료는 내지 않는 상황에서 구독료까지 대거 올리는 것은 독점적 지배력으로 수익만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3. 크리스마스 인증샷 어디서 찍을까?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의 크리스마스 마케팅에도 불이 붙었다. 백화점 쇼핑몰이 마련한 크리스마스 마을이나 조형물을 구경하고 인증샷을 찍기 위한 사람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얼마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연말 쇼핑 수요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4. 온라인서 1만원 미만 쇼핑 늘어 굳어진 불황형 소비.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1만원 미만 저가 상품 수요가 부쩍 늘어난 모양새다. 과거 헌 상품으로 외면받던 리퍼브 상품의 가치도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온라인이 절약형 소비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최저가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카카오 다음 첫 화면 언론사 탭으로 바꾼다. 카카오가 포털 서비스 다음 첫 화면에 언론사 탭을 신설한다. 현재 모바일 다음 첫 화면은 뉴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가 구독한 언론사 뉴스만 볼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이다. 언론사 탭을 포털 서비스 첫 화면에 배치하는 것은 다음이 처음이다. 6. 메타 생성형 AI 도구 기능 업데이트. 메타가 생성형 AI 도구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이미지 생성하는 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추후 다른 국가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AI 챗봇 답변에 영상을 추가하거나 공유된 이미지를 새로 그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7. 오프라인 매장 폐점 도미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폐점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서면점이 내년 2월 폐점을 결정했으며 내년에도 새 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급성장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2월 13일 마케팅 뉴스. 1.
카톡, 유튜브 제치고 가장 이용자 많은 앱 1위. 카카오톡이 유튜브를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앱으로 조사됐다. 올해 11월 기준 카카오톡 MAU는 4,092만 명으로 유튜브 4,070만 명과 네이버 3,857만 명을 제치고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1위에 올랐다. 무신사, 3분기 온라인 패션 스토어 관심도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 3분기 국내 패션 스토어 4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가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브랜디, 4위는 에이블리로 나타났다. 3. 알리 대공습에 국내 셀러들 사업 접어야 하나. 중국 이커머스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공략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중국의 대표 도매 사이트인 1688.com까지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대표되는 국내 오픈마켓은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경쟁력 없는 셀러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4. 이커머스 업계, 연말 세일 총력전. 이커머스 업계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겨냥해 또 한 번 대규모 세일전에 돌입한다. 11번가는 올해 마지막 월간 11절을 진행하고 지마켓과 옥션은 크리스마스 빅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롯데온은 오는 연말맞이 선물을 제안하는 선물 언정대 행사를 연다. 5. 복지부, 연말연시 불법 의료 광고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대상이 되는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 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6. 네이버페이, 증권 부동산까지 모두 품었다. 네이버는 증권과 부동산 서비스 명칭을 네이버페이 증권, 네이버페이 부동산으로 각각 변경하고 결제와 자산관리 증권과 부동산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돋움한다. 네이버 앱과 네이버페이 모바일 웹의 인터페이스를 네이버페이 앱으로도 확대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7. 내일 도착 반감 멤버십 승부 나선 CJ제일제당이 납품 단가를 놓고 쿠팡과 갈등을 벌인 지 1년 만에 자사 공식몰을 강화하며 홀로서기에 본격 돌입했다. 자사몰의 회원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한 데 이어 쿠팡의 로켓 배송에 맞서 내일 도착 서비스 전면 도입을 선언했다. 12월 14일 마케팅 뉴스. 1. 네이버 2023년 말 결산 페이지 오픈. 네이버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모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3년 말 결산 페이지를 지난 1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2023 네이버 연말 결산에서는 웹툰, 블로그, 페이 등 네이버의 각 서비스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2. 안전 인증 역차별의 셀러들 불만. 중국 직구 증가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 인증, 관세 통관 비용 등을 부담하는 국내 셀러와 달리 중국 셀러는 규제에 자유로워 사실상 국내 셀러가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 X 광고 수입 올해 3조 원대, 작년에 반토막. X의 올해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IBM, 애플, 넷플릭스 등 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광고를 철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X는 올해 약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4. 결제금액 3년 새 최저된 배달앱. 지난달 배달앱 3사의 결제 추정 금액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요 배달앱 3사의 지난 11월 결제 추정 금액은 1조 5,800억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배달앱 3사의 결제자 수 역시 1,910만 명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5. 에브리타임, 새 BI 공개. 그룹 채팅 기능 추가한다.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이 출시 15년 만에 리브랜딩에 나서며 BI와 그룹 채팅 기능을 새롭게 공개했다. 올해 처음 MAU 3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12월 현재까지 총 662만 명이 가입한 대학생 앱이다. 6. 넷플릭스 광고 없는 베이식 멤버십 판매 중단. 넷플릭스가 광고 없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베이식 멤버십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베이식 요금제를 없애고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게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스트림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 플레이스토어, 소송 패소에 앱스토어 시장 흔들. 에픽게임스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구글이 패배했다.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하는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구글이 패소함에 따라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방식에 대한 타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월 15일 마케팅 뉴스. 1. 네이버 검색 점유율 60% 회복. 네이버가 이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를 탑재한 후
검색 점유율이 10개월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 시장 점유율 60.32%로 전월보다 4%p 가까이 상승했다. 구글은 28.94%, 다음은 4.35%를 기록했다. 다이소, 논란마저 벗고 이커머스 진출. 최근 네이버는 일본 다이소 상교의 지분을 전량 매입하며 일본 자본 꼬리표를 뗀 다이소는 온라인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또한 쇼핑몰도 통합하고 이길 배송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있는 약 1,500개의 지점을 배송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 라이브 커머스 5건 중 1건은 과장 광고 소지. 서울시가 지난 10월과 11월 주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5건 중 1건꼴로 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 커머스 광고가 생방송 중 물품을 구매해야 할 것처럼 소비자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4. 네이버, 미국에서 밴드 포시마크 추진한다. 네이버는 북미 커머스 시장 전략 핵심으로 커뮤니티를 꼽았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밴드를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네이버는 두 서비스 이용층이 겹치기 때문에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 이미지의 텍스트도 생성해준다. 구글 이마젠 2 공개. 구글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 생성해주는 이마젠 2를 공개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은 텍스트가 생성되지 않아서 생성된 이미지에 작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에 따르면 이마젠 2는 정확한 tekst를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다. 6. 당근 비즈 프로필, 지역 상권 강화 효과. 당근은 올해 로컬 마케팅 채널 비즈 프로필 누적 이용 횟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6억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난 비즈 프로필 업종은 카페였으며 정기적인 방문을 필요로 하는 미용실, 속눈썹 연장 등 뷰티 업종이 뒤를 이었다. 7. 디지털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예민. 국내 소비자가 글로벌 소비자보다 디지털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6%는 OTT와 음원 구독을 1년 동안 1개 이상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한국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